최근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할 만한 결정적인 기술력을 개발해냈다며 이를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나섰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자체 개발한 기술력으로 그동안 전기차 업계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긴 충전시간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이는 곧 중국과 함께 업계 2위를 다투고 있는 K배터리 산업의 사망 선고가 될 것이라며 끊임없는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이런 중국의 발표가 나온 직후 수많은 전문가와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에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중국이 자화자찬하고 있는 기술이 충전 시간을 줄이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은 지극히 중국다운 해법, 신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는 현재 중국이 자신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해법을 찾아내고 있는 한국을 이기기 위한 무리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얼마 전 한국은 중국이 고안해낸 원초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세대 전기차 충전 기술을 개발해냈고 심지어 최근 본격적으로 국제표준으로까지 자리잡게 되면서 현재 중국이 주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저가 배터리 산업의 몰락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를 완벽하게 바뀌어버릴 수 있는 한국의 초격차 기술력은 무엇이고 또 이로 인해 중국이 최근 야심차게 꺼내든 기술력이 어떻게 전 세계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계는 보다 빠른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차 상용화의 가장 큰 단점으로 거론되어 온 충전 산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전기차 충전은 전기차 밸류체인의 기반이 되는 산업 정도로만 여겨졌었지만 최근 여러가지 신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그 최전선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력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중국과 일본의 기술력을 누르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3일 현대자동차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 라인인 제네시스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충전 플러그를 챙기고 직접 플러그를 꼽아 충전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그저 바닥에 놓인 패드 위로 차량을 주차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 신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기술력은 패드에 적용된 코일의 자기장을 통해 전력을 보내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방식과 매우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무선 충전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그 엄청난 성장세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딘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전 플러그를 설치하기 위해 따로 전기차를 위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하거나 새로운 부지를 할애해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게다가 이마저도 이미 상당한 개발이 진행된 도심이나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구도심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무선 충전 기술력은 충전 플러그를 설치하기 위해 따로 전기차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어 기존의 주차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타워 형태의 충전용 주차 타워나 땅속에 매립하는 형태가 아닌 이동형 무선 충전 패드 등 다양한 형태의 개량이 가능해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효율성이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어느 산업이든 사용자가 편리한 쪽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역시 유선 무선 이동은 방향성이 확실하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무선 충전 기술력은 국내 주파수 규제 등으로 인해 매번 상용화 직전에서 번번이 고배를 맛봐야만 했던 기술력이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선 충전 특유의 전력 유실로 인해 충전 속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력 등을 매우 까다롭게 평가하기로 소문난 국내 법규의 기준선을 통과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국내 연구진들이 개발해낸 차세대 무선 충전 기술력을 통해 안정성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고
얼마 전 까다로운 국내 기준을 모두 통과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조차 해당 기술력에 대해 충전을 하는 소비자의 경험 면에서 볼 때 기존 유선 완속 충전기보다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 신기술, 시범 사업을 기반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는 물론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이미 무선 충전 시스템 관련 송수신 패드 기술을 비롯한 특허를 무려 40여 건이나 확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더욱 치열해질 무선 충전 시스템 기술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정도 성과에 결코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최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차세대 무선 충전 기술력을 개발해내 국제 표준으로까지 선정되었는데요. 심지어 이는 세계 각국이 수년에 걸쳐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력이 국제 표준이 되어버리자 최근 한국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업에 중국 최고 배터리 업체인 캐틀까지 나서 사업을 낙관하던 중국은 대경 실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3종과 일본이 제안한 3종 등 6종의 국제표준안에 대한 기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정차종 무선 충전 기술은 일본이 표준안 3종을 제안하면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표준안은 출력 11kW 이하 무선 충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기술 성장에 명백한 한계점이 존재해 왔는데요. 실제로 11kW급 무선 충전은 아파트 등에 설치된 완속 유선 충전기와 유사한 수준의 출력이었기 때문에 급속 충전이 필요한 상황이나 시설에 한계점이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급속 충전기 수준의 50kW 이상 고출력 무선 충전 기술 국제표준안을 IEC에 제안해 차세대 혁신 기술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무선 충전 기술보다 무려 5배나 빠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무선 충전 시스템이 보급화된 이후 가장 유력한 국제표준안 기술력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당 표준안은 그저 기술력 제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얼마 전 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인 신규작업과제 채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죠. 향후 50kW급 무선 충전이 상용화되면 1시간 만에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교차로 등에서 신호 대기 중 약 1분가량의 충전만 진행해도 4,5km을 주행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표원은 한국이 프로젝트팀 의장을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고 있는 데다 현재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타원형 코일 방식이 국제표준으로 반영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또 다른 혁신 기술인 주행중 충전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안 2종을 제안해 해당 분야에서도 국제표준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고정 노선을 순환 운행하는 버스 등의 주행 중 무선 충전 기술력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주행 중에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 전기차 보급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처럼 한국이 무선 충전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며 국제표준으로까지 자리잡아 나가고 있을 때 오히려 중국은 이미 한참이나 퇴보된 기술력으로 향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장악하겠다는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캐틀은 배터리 교체 서비스인 이보고를 전격 출시하며 10개 도시에 교체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그토록 야심차게 K배터리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며 자신했던 기술력이 바로 배터리 교체 기술력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배터리 교체 기술은 매우 원초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수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시도했던 기술력이었는데요. 전기차 교체센터에 도착하면 3분 이내에 완충된 배터리를 갈아 끼우고 바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든 충전 시간은 매우 매력적인 기술력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블룸버그가 전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이 현재 그토록 당당하게 자체 개발한 기술력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해당 기술력은 일찍이 전기차 업계 1인자인 테슬라가 무려 9년 전에 야심차게 선보였다 대차게 말아먹었던 기술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테슬라는 현재 중국이 자랑하는 3분보다
절반인 90초 안에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지만 결국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하게도 배터리 교체 기술력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기술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핸드폰 배터리가 교체형에서 일체형으로 출시되고 있듯 핸드폰 배터리 방식의 변화를 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배터리 교환 방식이 전기차의 고유의 장점인 공간 효율을 저해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최근 수많은 스마트폰 기업들이 더 얇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일체형 배터리를 채용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장형 배터리를 탑재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백패널이 하나만 들어가 2개의 백패널이 필요한 교체식 배터리보다 스마트폰을 더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차도 핸드폰과 같이 배터리 교환 장치를 위해 하부 프레임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심지어 일체형 배터리와 달리 교체식 배터리에 들어가는 저가형 배터리는 특유의 낮은 주행거리 때문에 최대 3개까지 배터리를 쌓아 올릴 여유 공간을 마련해야 해 어쩔 수 없이 차량 내부 공간이 극도로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의 천장을 높인다면 차량의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행에 불안정감을 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두 번째 이유 역시 교체식 배터리는 외부 오염 물질이나 물의 유입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일체형 배터리의 경우 스마트폰의 경우와 같이 높은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체형 배터리는 불필요한 틈이 너무 많아 습기에 매우 취약할 뿐더러 잦은 배터리 교체 시 차량 프레임과 배터리가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 배터리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매우 심각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높은 투자 비용 대비 그효용성이 명확하지 않다. 세 번째 이유는 높은 투자 비용 대비 그 효용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배터리 교환소 설치 비용은 충전소 설치 비용의 무려 10배 정도에 달하지만 교환소 내 배터리 물량이 여유롭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배터리를 얻기 위해 대기하는 운전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시간 절감이라는 유일한 장점이 무색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은 중국 당국의 천문학적인 지원으로 인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무려 5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 대해 대부분의 전기차 업계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완전히 글로벌 업계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중국 전기차 시장은 결국 내수용 시장에 그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자연도태 되어버리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저 눈앞의 이익만을 쫓기 위해 시대를 역행하는 뻘짓으로 그들만의 리그에 접어든 중국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패권 경쟁을 주도할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더욱 급격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실제 양산되고 있는 전기차의 테스트 기간 중 배터리 수명 그리고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배터리 교체 비용이 문제로 부각됐지만 이렇다 할 해법이 제시된 게 아닙니다. 일부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교체 시 차체 샤시를 들어 올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점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원천기술 서민들까지 꼴 보려면 수십 년은 걸린다. 개발자, 기존 사업자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치밀하게 걸려 있어서 신기술 개발하면 확실하다면 빨리 투자하고 생산과 공급도 신속히 변화 도입하여 빨리 세계 시장 석권하고 이익대로 내고 더 좋은 기술 개발해서 계속 선두를 지켜냅시다. 지금 테슬라가 엄청 각광받지만 상용차 브랜드가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금방 깨갱할 것. 차라는 게 한두의 기술 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배터리 분야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전기차나 친환경 제품이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 같긴 하네요. 저도 다음 차는 전기차를 사고 싶은 느낌이네요. 그런데 다음에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서 선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K배터리가 한 번 충전으로 오래 달린다고 하는데 그 기능이 필요가 없다. 왜냐면 오래 달리면 그만큼 열을 많이 받아 폭발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400km만 달렸음 됐지 거기서 100km 더 달리려고 목숨 걸 인간 있나? 폭발해서 주변의 건물 다 태워 먹으면 평생을 빚지고 살아야 한다. 매출보단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각평이 내부의 열이 취약해서 불이 잘 나는 이유 중 하나인 원통형에서 불나는 거 뉴스 나옴? 캐틀이랑 SDI가 왜 원통형으로 밀고 있겠음?